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6월 22일인데 브리핑이 좀 길어져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인데 일단은 좀 우려감들이 있어요. 우려감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는 V자 반등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등을 기대한 내가 참 한심해 보일 정도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딱히 국내 증시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뭐 그렇게 뭐 개별적인 그런 요인들은 없어요. 그냥 국내 증시만 환율에 따른 뭐 외국인들의 신흥국 이머징 마켓의 자금 이탈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달리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심해지고 있고 수급을 좀 지켜줘야 되는 기간도 지금 관망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폭락을 이어지는 요인들로 약간 수급적인 부진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이 이 부분들을 좀 버티고 있는 가격이긴 해요. 이 부분은 버티고 있는 가격이긴 한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지금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2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원전 산업 회복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겠죠. 원전 관련주 속하는 가운데 이날 정부가 원전 관련 중소기업 긴급 지원을 위해 3,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 동안 무너진 국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원전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뭐 등등등등. 근데 여기서 초고압 케이블이 원전에 들어가는 그 전력 케이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납품할 수 있다라는 아직까지 뭐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일 뿐이에요. 기대감. 일단 기대감. 기대감이라도 주가를 좀 견인하는 모멘텀이 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게 반등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산자부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개편한다. 뭐 이게 사실 풍력이 되든 태양광이 되든 뭐 해상 풍력이 되든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전력 케이블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방향, 이런 신한우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를 한다. 여기에다는 수주 기대감들은 좀 있긴 있겠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영국, 캘리포니아 등 나라에서 전력 당국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하면 생기는 문제점들 공유하며 반영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기의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 이런 뭐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수소가 됐든 풍력이 됐든 광통신은 대한광통신이 있더라고요. 대한전선에서 광케이블 사업에 이제 분할해서 나온 게 대한광통신이거든요. 광통신 사업부는 뭐 대한광통신이 있으니까 뭐 일단 어쨌든 간에 유럽도 그렇고 이게 한국만 국내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면담의 상승세 흐름들을 6월 14일에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주가 원자력 분야에서 시작의 파트너라는 점 이런 것들 뭐 여기에서 좀 그게 있었어요. 원자력 케이블을 국내 최초 전선회사이자 국내 최초의 원자력 케이블을 개발한 기업이다. 원자력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들입니다. 기대감들. 근데 원전도 전 세계에 확산되는 기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유럽에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우디의 생산 법인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는 보유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투자만 좀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미국에 지금 판매법인밖에 없거든요. 판매법인. 그럼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게 아니면 사우디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게 미국에다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 운송 비용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도 있고 생각해보면은 미국의 생산법인을 만든다 판매법인이 아니라 생산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쉽게. 근데 아직까지 그런 발표가 나와주진 않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는 돼요.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구리 가격이 있잖아요.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인해서 전선 가격이 상승을 한다.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이 구리 가격을 상승을 시킨 분들을 판매가의 전가는 분명히 시키겠지만 원자재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 판매가가 떨어지는 게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죠. 이 재고 문제겠네요. 재고 문제. 재고 문제. 판매를 하는 당시에 구리 가격이 얼마냐, 이게 또 중요하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환처리를 잘 하겠죠.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높게 사가지고 구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때 전선은 납품을 한다. 그럼 이 가격을 일단은 반영을 시켜서 판매를 하겠죠.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유동화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또 애매한 게 구리 가격을 이때 사가지고 구리 가격이 높아져서 이때 판다. 그럼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잖아요. 이때 높을 때 원재료를 사가지고 구리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판다. 그럼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 구리 가격을 제가 슬슬 얘기를 하는 게, 구리 가격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일 거다. 긍정적. 근데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 경기가 좀 위축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요인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수요가 이게 수요가 견고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공급이 줄어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차이가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공급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위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주가 경기 위축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발주,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근데 또 이게 에너지 유럽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도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 막 그런 것들을 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은 지금 원전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LNG라든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증설이 시급한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납품, 수주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고 보는 것들보다 국가 차원에서의 높은 수주가 들어오는 게 일단은 긍정적이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건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수주가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글로벌 긴축에 구리 박사 폭락하자 구리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리 가격, 전선주도 덩달아서 쇼크를 받았다. 오늘 6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 가격을 봤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반도체, 전기, 전자 대부분 산업에 쓰이는 구리는 원유 다음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을 잘 보여준다. 통상 실물 경제가 좋으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경기가 부진하면 구리 가격이 내려간다. 닥터 코퍼, 구리 박사라고 불린다. 구리값 하락에 국내 전선 관련주도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대한전선 마이너스 22%. 그러고 보니까 이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은 게 22%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네요. 구리값 변동에 맞춰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에스컬레이터 조항에 따라 거래한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 가격도 하락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리는 생산 원재료에 대비 65%를 차지한다. 이게 어떻게 좀 판매가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갈 때는 뭐 그냥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크로 환경이 좀 비우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그냥 뭐 둔감하게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 떨어질 때는 좀 민감한 상황들이 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 측 수요가 회복되면 반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구리값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 정책이 확정되면 구리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들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좀 걸렸대. 그러면은 도시를 일단 봉쇄를 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됐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공급이 줄어가지고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랑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진다. 공급이 늘어나서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중국 때문에 중국의 수요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네, 이 차트를 좀 보니까 이 구리 선물 차트거든요. 원자재 차트인데 이게 지난 9월 달도 있고 지난 작년 이제 6월 달 2022년 6월 1일 자 여기 보면은 구리 가격이 2020년도부터 쭉 상승을 했어요. 쭉 상승했어요. 5달러까지 좀 올라갔던 그런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해요. 상황들이긴 한데 이게 영향이 미칠 것이냐, 국가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2021년도, 2022년도에 어느 정도 고점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더 떨어진다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강하게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때까지 1분기죠. 1분기까지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실적에 미미하게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좀 봤을 때 구리 가격이 뭐 5달러에서 3달러까지 한 2달러가 떨어졌는데 납품을 그만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납품이 지난 1분기처럼 납품이 많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똑같이 납품이 됐다라고 한다면 1분기와 다소 유사한 살짝 떨어진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큰 폭의 폭락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이런 것들은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2분기의 실적만 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 연도는 무난하게 400억 원 가량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억 원 가량의 추정치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한전선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구리값이 하락을 하면은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자고요. 알고는.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 오늘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브리핑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모멘텀들, 그런 전망들, 그런 것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전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